2차 시 염색체 수 이상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획형이 정상인 여성과 남성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는 21번 염색체가, 나에서는 성염색체가 비분리되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핵상을 보면은 가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1, n-1인 것으로 보아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나의 핵상은 n-1, n 플러스 1, 그리고 정상인 n의 핵상을 가지고 있는 정자를 만든 것으로 보아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A세포의 핵상은 n-1, 그리고 왼쪽은 n+1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식세포 과정 중 핵상 n인 정상세포에서는 총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더한 총 염색체 수입니다. A는 XX를 가진 여성이므로 이 X 염색체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A는 n-1은 21 플러스 X 총 염색체 수는 22개로 염색체 하나가 부족하게 됩니다. 한편 B는 남자이므로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쪽으로 X 염색체가 올지 Y 염색체가 올지 알 수 없으므로 B에서는 정상인 핵상 N, 상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22개, 여기에 X가 온다면 X, Y가 온다면 22 플러스 Y의 핵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 기억은 상 염색체는 정상 분리되므로 22 플러스 성 염색체가 비분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n 플러스 1을 살펴보면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염색분체가 비분리되어 X 염색체가 몰린 XX가 올 수도 있고 YY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기를 분석해 볼까요? 기억, 가에서 염색분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가에서 일어난 1분열 비분리는 바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 A의 총 염색체 수와 B의 상 염색체 수는 같다. 자, A의 총 염색체 수는 22개입니다. 그리고 B의 상 염색체 수도 22개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기억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자, 기억은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 난자는 X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면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는 터너 증후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핵형이 정상인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는 세포 기억에서 디귿의 성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기억에서 디귿 중 하나인데 가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 나에서는 상염색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여기 나에 나타난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성염색체만 나타내었는데 기억과 디귿을 비교해보면 기억은 염색체 모양이 큰 X 염색체이고 디귿은 이보다 작은 Y 염색체가 2개 있는 모습입니다. 니은은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이 X 염색체만 가지는 정상 생식세포가 나왔고 니은, 디귿에 비정상 생식세포가 나왔으며 이렇게 YY 동일한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 비정상 생식세포는 감수 2분열 비분리에서 이런 디귿과 같은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열 비분리는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왼쪽의 웨이에는 정상 X 염색체를 가지는 기억이 존재할 수 있고요.
B와 C에는 모두 비정상 생식세포인 니은 또는 디귿, 여기에도 니은 또는 디귿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요. 기억, 과정 2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네, 맞는 설명이죠. 니은, A는 Y 염색체를 갖는다. 자, A는 지금 X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세포당 DNA량은 B가 C의 2배이다. 자, 이때 세포당 DNA량,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DNA량이 아니라 세포당 DNA량은 바로 염색 분체 수에 비례합니다. 이때 B와 C의 핵상은 정확히 알 수 없고 하나가 N-1이면 다른 하나는 N+1입니다. 이때 상염색체는 비분리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2 그리고 N+1도 22가 됩니다. 다만 성염색체는 한쪽은 없고 한쪽은 YY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N-1의 세포는 세포당 DNA 상대값이 22라고 볼 수 있고 N+1의 세포당 DNA량은 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C의 2배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C가 B의 2배라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디귿 보기는 완전히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된다. 표는 구성원의 성별과 체세포 한 개당 B와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있는데 자녀 3은 감수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녀 3의 핵상이 정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오른쪽에 가계도를 그려보면요. 현재 자녀 1번과 2번은 성별이 나와 있지 않아 이런 식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보면 B는 있지만 대립 유전자인 B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B와 B별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유전자가 Y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머니에게서는 B와 B별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녀 3은 절대로 B별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염색체는 X염색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을 써보면 X염색체에 B가 존재하고 그리고 Y염색체가 존재한다 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자녀 1은 X염색체에 B 그리고 X염색체에 B별을 가지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자녀 2는 X의 B 유전자 하나만을 가진 남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자녀 1의 XB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XB별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2번에게는 Y염색체를 이렇게 물려주었고 어머니로부터는 XB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XB, XB별인 것을 자녀 1번과 2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녀 3번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녀 3번에서 X, B, 별이 존재합니다. 자, 이는 아버지로부터 비정상적인 정자를 받았더라도 절대로 B, 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B별은 어머니로부터 정상 난자를 통해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녀 3은 남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Y 염색체는 받았어야 하고 그리고 이 XB 염색체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 3은 XB와 Y를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았겠죠. 이때 X, B와 Y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가 비분리로 인해서 정자에 담길 수 있을 때는 바로 감수 1분열 비분리로 인해 정자가 형성될 때 바로 XBY라는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에서는 XB 또는 Y 또는 이런
구성의 정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XBY 구성은 1분열 비분리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3번은 XB, XB별 Y의 유전자 구성을 가지게 되므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해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존재한다. 예, 맞습니다. 니은, 자녀 2의 B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자, 자녀 2의 B는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죠. 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기억이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예, 맞죠?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에서 이런 XBY의 구성을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염색체 수가 모두 정상인 영인의 가족의 정록 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철수가 태어날 때와 영희가 태어날 때 부모 모두 각각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 동안 성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났다고 나와 있고요. 철수는 부모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만 성염색체를 물려받았다라는 조건도 나와 있네요. 현재 나와 있는 가계들을 통해 유전자형을 써보면요. 아버지는 X, Y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XX 또는 XX 다시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수는 XY를 가지고 영희는 X 다시 X 다시를 가지고 있어야 가족 모두가 정상인 핵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먼저 XY인 철수가 태어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Y염 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Y염 색체는 꼭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철수는 부모님 중 한쪽으로부터만 성염색체를 물려받았다고 하므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염색체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버지는 X, Y 염색체를 모두 주었고 어머니는 철수에게 성염색체를 주지 않았다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X, Y가 모두 있는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난자에서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1분열 비분리도 가능하고 2분열 비분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철수가 태어난 것이죠. 자, 이번엔 영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는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희가 X 염색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님 둘 중에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어머니는 XX 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XX는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XX-를 가진 보인자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아버지로부터도 비분리 1회, 어머니로부터도 성염색체 비분리 1회가 일어나 영희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버지는 XY이므로 X-는 영희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Y도 영희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는 영희에게 성염색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X-X가 있는 난자를 받았겠네요. 똑같은 염색체 X-X가 들어있는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여야 합니다. 반면 정자는 감수 1분열 비분리 또는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생긴 정자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철수는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물려받았다. 철수는 어머니로부터 아무 성염색체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영희는 아버지로부터 성염색체를 물려받지 않았다. 영희는 아버지로부터 아무 성염색체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영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 중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예, 감수 2분열에서 현재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정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철수는 남자이고 정록생명이며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Y의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가는 철수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을, 나는 철수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자 디귿과 난자 비읍이 수정되어 철수가 태어났으며 가와 나에서는 비분리는 성염색체에서만 각각 1회씩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철수는 X-X-Y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염색체는 47개이므로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의 조합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합은 정자에서 X-Y, 난자에서 X-가 조합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자에서는 Y, 난자에서는 X-가 조합되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정자에서 X-Y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X-Y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첫 번째 조건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정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정록생명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바로 탈락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에게서 Y를 받고 어머니에게서 X-X를 모두 받았다라고 하면 디귿에 Y염색체가 가야 하므로 여기에서 1분열 Y와 X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의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이 왼쪽에서는 정상 분리시키되 오른쪽에서 비분리를 시켜서 리을이 성염색체가 없으면 미음이 이렇게 성염색체가 2개, 그리고 리을이 성염색체가 2개면 미음이 성염색체가 없는 이런 식의 비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염색분제 상태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제곱을 써줘야겠죠. 자, 어머니도 정상이어야 되니까 X, X 다시 보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제곱을 표시해 줍니다. 자, 비읍이 X-X를 가지고 있으려면 X-는 왼쪽으로 이렇게, X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리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이 염색분체 비분리로 인해 X-가 형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에서는 정상 분리가 일어나 XX 이런 식으로 비분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네, 현재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기억과 니은의 염색체 수는 같다. 자, 기억은 현재 y제곱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핵상 n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염색체 수가 상염색체 22 플러스 y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니은도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난 핵상 n이고 상염색체 22 그리고 성염색체 x 총 염색체가 23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리을과 미음은 모두 X염색체를 가진다. 리을과 미음은 비분리가 일어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을과 미음 모두가 X염색체를 가질 순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종 E에는 6의 유전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되며 두 쌍의 대립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 P에서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1부터 4가 갖는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1회 일어났다. 1에서 4는 기억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억이 지원기,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중기 1의 세포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중기 2 세포라고 할 수 있겠고 맨 마지막은 생식세포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유전자 중에
염색 분체가 존재하여 이렇게 짝수로만 존재하는 세포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기 1이나 중기 2 세포이기 때문이죠. 니은이 중기 2 세포이기 때문에 1번처럼 이렇게 홀수가 있는 것은 중기의 세포가 될 수 없습니다. 3번도 여기 홀수가 있고요. 4번도 이렇게 홀수가 존재하죠. 따라서 니은 중기 2 세포는 세포 2 니은이다 라고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A 제곱 b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기 세포를 찾을 때는 이 지원기 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 즉 대립 유전자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기 세포가 되려면 라지 A, 스몰 a 이 대립 유전자의 합이 2가 돼야 되고 라지 B, 스몰 b 이 대립 유전자의 합도 2가 되는 세포를 찾아야 합니다. 1번은 0, 1 합이 2가 되지 않으므로 탈락이고 3번은 1, 1 합이 2가 되죠. 그리고 0, 2 합이 2가 되죠. 지원기 세포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2, 0 여기는 2가 되고 0, 1 여기는 합이 2가 되지 않으므로 3번의 세포가 바로 기억, 지원기 세포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라지 A, 스몰 b, 스몰 b 유전자형이다 라고 지원기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1에서는 염색 분체가 존재해야 하므로 라지 A 제곱, 스몰 a 제곱, 라지 B 제곱, 스몰 b 제곱이 그리고 여기 중기 2에 라지 A, 스몰 b가 왔으므로 반대편에는 스몰 a 제곱, 스몰 b 제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색체 비분리는 바로 2분열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니은이 정상 분리된 구성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은요. 스몰 a, 스몰 b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스몰 a, 스몰 b가 있는 쪽은 디귿 쪽이므로 여기 스몰 a, 스몰 b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네요. 디귿이 1번이라면 리을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고 A를 2개 갖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라지 A가 비분리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B는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B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네요. 리을의 핵상은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 세포는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는 니은이다. 네, 지금 현재 2는 니은 맞고요. 자, 니은 이 개체 P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 즉 지원기 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A, 스몰 B이므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디귿 이 과정의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네, 현재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난 부분은 감수 2분열 비분리입니다.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탐구자료 3번의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제들도 쉽진 않았지만 3번과 8번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 푼 것만으로도 조금 벅차다라는 학생은 3번과 8번 문제는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을, 표는 세포, 기억에서 리을의 총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회 일어났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은 1부터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감수 1분열에서도 비분리가 한 번,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한 번, 즉 연속으로 비분리가 2번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조건에서 1번의 X염색체와 Y염색체 이렇게 모두가 존재하므로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X, Y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염색체 수를 근거로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이 반대편에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1번 정자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염색 분체 분리는 잘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아래에도 X,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위쪽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아래쪽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는지는 바로 이 총 염색체 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 n 플러스 1의 핵상을 갖게 되고 반대편은 n-1의 핵상을 갖게 되죠. 정자 형성 과정 중 정상적인 세포는 n은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의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 y 그리고 n-1 쪽에서는 22 플러스 성염색체가 없는 이렇게 0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특징적인 게 25가 있습니다. 23이라고 하는 것은 n의 핵상을 가질 때 총 염색체 수가 될 수 있고 22는 n-1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25는 정상적인 염색체보다 2개의 염색체를 더 가지고 있는 n 플러스 2가 되어야 합니다. 3번과 4번에서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n과 n-2의 핵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서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위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성염색체가 한 번 비분리가 된 후에 염색 분체는 잘 분리되어 이렇게 존재하므로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핵상은 하나는 n 플러스 2 그리고 하나는 n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n-1, n-1 그대로 가야 하겠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n 플러스 2, 즉 상염색체가 이쪽으로 1번 쪽으로 몰려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상염색체는 23이 되어야 하고 플러스 x, y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총 염색체는 25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n은 정상적인 상염색체 22개보다 하나 적은 21이 되어야 하고 플러스 x, 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23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n-1을 가진 세포들은 22 플러스 성염색체가 없는 이런 염색체 구성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나 1번과 2번은 확정 지을 수 없는 게 1번이 n 플러스 2면 2번이 n이고 2번이 n 플러스 2면 1번이 n입니다. 즉 n 플러스 2를 갖는 정자는 1번 또는 2번이 모두 될 수 있고요. 리을이 1번이라면 디귿은 2번 또는 1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기억과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색체 수는 22라고 할 수 있지만 니은이 3번이라면 기억은 4번 또는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네, 맞는 보기죠. 니은, 기억은 1이다. 기억은 3번 또는 4번이 될 수가 있는데 1번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3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3번은 현재 기억 또는 니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염색체 구성이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X 염색체를 가지는 정상 난자와 수정된다면 이 아이는 터너 증후군, 즉 X만 존재하게 되는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응용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어떤 가족 유전 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립 유전자 H와 H별에 의해 결정되며 H와 H별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표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기억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은 어머니와 자녀 1이 같고 아버지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 2는 정자 A와 난자 B가 수정되어 태어났으며 A와 B의 형성 과정 중 한 과정에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토대로 오른쪽에 가기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자녀 2번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녀 2번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났다. 자녀의 염색체 구성은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3번 조건을 토대로 어머니가 라지 H 하나, 자녀가 라지 H 하나를 갖고 있고 아버지는 라지 H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기억이 발현했고 자녀 1에게서는 기억이 발현하지 않았습니다. H별이 상염색체에 존재해서 어머니도 H별, 자녀도 H별이면 똑같은 유전자형에서 다른 형질이 발현되므로 이것은 유전법칙에 맞지 않죠. 따라서 어머니는 기억이 발현되었고 자녀 1에게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면 어머니가 X에 있는 H, X에 있는 H별을 갖고 자녀는 X에 있는 H 그리고 Y 염색체를 가지면 이 발현 여부가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E형 접합이 되므로 E형 접합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즉 기억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상 형질이 열성 형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 1에게서는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H별이 H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열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열관계를 찾는 게 조금 어렵겠죠? 자, 여기서 아버지의 유전자 구성을 따져보면요. 자, 아버지는 H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X의 H별 그리고 Y 이런 염색체 구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기억 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녀 2번은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인 H별 유전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 2번이 정상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X의 H, X의 H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이때 자녀 2번이 태어날 때 정자나 난자 한쪽에서만 비분리가 1회 일어나야 하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X의 H별,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도 줄 수 없고 X의 H별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자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겠네요. 그러면 난자에게서 XH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자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나야 하고 난자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는 둘 중 한 가정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조건에 맞지가 않죠.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녀 2의 염색체 구성이 정상인지는 모른다라고 했었죠. 즉, 자녀 2번이 기억을 발현하지 않으면서 여자일 수 있는 경우는 염색체 구성이 정상이 아니라 터너 증후군을 가진 자녀 2번이라면 기억을 발현하지 않으면서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2번이 이 염색체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가 따져보면요. 정자에서는 여전히 X의 H별 줄 수 없고요. Y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자는 여전히 성염색체가 없는 비분리된 정자를 주어야 하겠죠. 난자에서는 정상 난자, X에 H가 들어가 있는 정상 난자를 만들어줘서 이 X의 H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분열 또는 2분열 비분리 모두에게서 이렇게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나올 수 있겠죠. 난자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게 어려운 두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기를 분석해 볼까요? 기억, 아버지에게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다. 자, 아버지는 H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염색체 비분리는 A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다. 지금 A는 정자죠. 네, 정자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현재 일어났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맞고요. 디귿, 자녀 E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네, 맞습니다. 터너 증후군 X 염색체가 하나만 존재하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맞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 비분리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